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운영을 하면서 수건 사업인 아버님의 카다르코 레존에 즉 평전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작업의 가장 기본인 작품에 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다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컴퓨터상에 넣어서 하는 과정을 기록에 남기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작품으로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예술적인 현황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가 지금까지 모든 작품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평론가들의 얘기 또 혹은 작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아버님의 예술을 보여주기는 참 힘들었고, 아버님 작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게 참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동안 기념사업회를 30여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누군가 다 한 번에 모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내려와서 6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몇몇 큰 전시회가 있었죠. 호암 전시장에서 한 근대화단의 귀재 이인성 작고 50주년을 했었고, 또 그 뒤 이어서 2012년에 탄생 100주년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전시회를 가졌죠. 이러한 작품들도 역시 부분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하나의 토대로 거기에 보충하고 해가지고 이전 드디어 아카이빙 자료 수집이 다 됐습니다. 12년도에도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근 3개월 동안 이인성 자료 수집을 한다고 광고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90% 정도가 아버님에 대한 작품이 왔습니다. 무려 한 200여 점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 점이 자료로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작품을 모아서 지금 이 컴퓨터상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진품을 위주로 당연히 아버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했죠. 다시 말해서 감정을 의뢰한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기념사업회를 운영한 30여 년 동안 무려 위작은 한 500여 점 정도가 내 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카다르코 레존에서는 그 위작도 하나의 참고로 부록으로 책 안에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내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가는 초기에 왜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즉 아버님의 진위 판단과 아버님의 예술성 경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뒷받침되기 위해서 책에 대한 뒷받침에도 물론 그 내용도 제가 서론으로도 쓰겠지만 이번에 영상으로는 아카이빙 작업에 대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깁니다. 아마 제가 만드는 평전은 곧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좀 편집 없이 가급적 이인성 작품이 어떻게 해서 이인성 작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뒤이어서 그 영상을 설명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품이 그린 연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에 이 작품에 나온 것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출품한 연도와 제작 연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주의 상곡 같은 경우에 1934년도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1934년도에 사인된 것을 보여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 1934년도로 저희가 분류가 되어 있죠. 경주의 상곡을. 그런데 이 작품은 1935년도 제작으로 된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착오입니다. 35년도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작 연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맞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는 제작 연도와 약간의 6개월 정도 내외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선전에 나온 거 1929년 선전에 나온 거라든지 그것에 나온 자료에서도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제작한 연도와 사인을 기준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인을 한 연도와 그걸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연도는 없는데 사인만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그분의 필체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다 중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요번에 정립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친필로 사인한 거와 연도 이거를 맞추는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연도별로 사인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잎에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히 그분이 출품하고 있는 연도별로 그림의 형태로 해서 1930년대서부터 40년대, 여기는 이제 50년, 49년도, 50년도까지죠. 그랬을 경우에 제일 첫 번째 사이트는 숫자, 필체의 숫자를 먼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글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연도별로 이쪽에 30년대, 1938년, 그것까지 봤고, 그 다음에 영문 표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한자는 어떻게 썼는가, 인장은 어떻게 써있는가, 이거를 꼼꼼히 그분이 한 작품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921년도에 조선어 연구회가 설립됐고, 한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27년도에 기관지 한글이 발간됩니다. 그리고 1934년에 우리 한글의 통일법이 통일안이 완건됩니다. 그러니까 1934년에 드디어 한글이 통일법이 완계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그 시점에서는 1938년도는 한글 교육이 금지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분도 한글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영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인성의 사인이 섞여져 가지고 혼동이 돼 가지고 그림의 사인이 여러 종류인데 학자들이 그렇게 발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인성의 한 부분만 보고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나오고 그 연구자들의 그 힘도 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룬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숫자와 사인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번에 카다로코 레조레를 만드는
기본이 되고 근본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이인성의 작품 세계를 보는 거지 한 부분만 봐서 이것이 이인성이다, 이 부분만 보고 이인성이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카다르코 레조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 그 이인성 세계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숫자적으로도 그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과 영문과 한자를 쓰는 이인성의 사인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얘기한다면 한글이 없어지는 시점 1938년도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39년도, 40년도, 41년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시점까지는 한글이 있다가 그 시점에서는 바로 영어와 한글, 왜냐면 출품을 해야 되니까요. 조선미술전람은 계속 44년 해방 때까지 출품을 하려니까 이 정책적으로 여기 일본에 갔을 때만 해도 전부 한글을 썼습니다. 특히 경주의 상곡 같은 것은 한글로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주의 상곡 같은 경우에도 1935년도 정확히 했고, 그 이후에 38년도에 한글 교육이 금지되고 40년도에 창씨 개명을 하고 43년도에 징병제가 실시하니까 얼마나 전쟁 시기입니까? 그때는 이분도 그 정책상 할 수 없이 영어와 한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해당화 같은 작품을 이렇게 영어와 한자로 썼죠. 다시 말해서 한글을 못 쓰게 하는 혼란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분 이인성 그림 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년도 해방 후에는 정식으로 영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해방할 때까지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요번에 이인성 작품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봤을 때 그분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작품을 저희가 몇몇 학자들은 이인성의 작품의 한 부분 그런 것만 봐가지고 이인성은 작품의 일관성이 없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발간이 가장 의미가 있는 카다르코 레존의 하나의 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사인을 기본으로 해서 연도별로 작품을 나열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인성 작품을 사인과 연도와 기본으로 해서 작품을 1920년 후반기서부터 정확하게 출품을 한 30년도부터 나열해서 쭉 이인성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인 1950년도까지 작품을 이렇게 크게 나열해 보고, 다시 한번 이 사인과 작품의 연대 순으로 작품을 분석을 하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색깔의 혹은 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기 이런 것을 종합적인 분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단계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인성의 작품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을 카다르코 레존의 평전에 만드는 것이라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작품을 연구 과정 혹은 도록을 평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순서임을 기록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